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내용을 담아보려고 하느냐, 우리가 헬스나 이제 보디빌딩이나 이런 운동을 하면서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어야 되냐, 이거를 되게 댓글이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일단 탄수화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움직이거나 트레이닝을 하거나 가장 근본적인 어떤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탄수화물 조금 먹고 단백질 많이 먹으면 이제 지방이 많이 없고 근육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냐. 우리의 근육이 하나의 집이라고 보면 그 벽돌이 어떻게 보면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고, 쌓는 그 공사장 인부의 역할을 하는 게 탄수화물입니다. 와, 비유 지렸다. 당연히 단백질은 모자라지만 않게 먹되 탄수화물은 조금 충분히 먹는 게 좋아요. 내가 어떤 선수를 보고 따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개개인마다 운동의 강도라든지 생활 패턴이나 에너지 소비 효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탄수화물을 설정해야 되냐? 일단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중요해요. 하루에 4끼 정도 먹는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이 300g 먹으니까 나는 끼니당 300g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찰이 중요한데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양이 있잖아요. 탄수화물 양이 내가 뭐 한 끼에 한 150g씩 4끼를 먹는다. 그 패턴이 약 한 2주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체중이 변하지 않는 시점이 생길 텐데 그 시점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느냐, 운동 강도나 전체적인 컨디션, 흔히들 말하는 인바디 말고 눈으로 보는 눈바디라고 하죠. 그 세 가지를 이제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설정을 하는데, 몸무게가 이제 정체되는 과정에 들어왔을 때 운동이 강도가 떨어지거나 하루의 생활 패턴의 컨디션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대로 유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처음 설정한 그 150g이라는 양이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내가 막 운동 강도도 떨어지고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양이 모자란 거겠죠. 내가 오히려 살이 찐다. 그러니까 운동 강도를 느는데 조금 살이 찐다라는 경우에는 내가 가진 운동 강도나 생활 패턴에 비해서 조금 과한 양입니다. 늘리거나 줄일 때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냐, 오늘은 이제 약간 늘리는 쪽으로 담아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다이어트 완벽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담아봤기 때문에 어떻게 줄여나가는지에 대해서는 담았던 적이 있으니까. 내가 150g으로 세팅을 했는데 약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오히려 전반적인 컨디션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고 운동 강도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약 한 50g씩 늘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컨디션이 돌아오지 않는다, 퍼포먼스가 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150g으로 먹었을 때 퍼포먼스가 증대되지 않는 상태가 나타난 상태에서 그렇게 한 번 하루 정도만 늘린다고 했을 때 퍼포먼스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천히 늘리거나 줄였을 때 나에게 맞는 탄수화물은 사실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나랑 키랑 체중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똑같이 양을 먹는다. 이것도 굉장히 터무니없는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패턴이나 이제 운동 강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탄수화물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 있죠. 뭐 빵이나 쌀이나 고구마, 감자, 뭐 라면, 뭐 등등 엄청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칼로리만 맞춰서 먹으면 되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분해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리코겐으로 전환돼서 이제 저장이 되게 되는데, 과정을 좀 용이하게 하려면 클린한 탄수화물을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린매스를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거나 벌크업을 할 때 사람들이 깨끗하게 먹어라 라는 것이 어떤 말이냐면, 고구마를 예로 들어볼게요. 고구마로 예를 들어서 그냥 쪄서 먹는 고구마가 소화가 잘 될까요? 아니면 기름에 튀기는 게 소화가 잘 될까요? 당연히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그냥 쪄서 먹는 탄수화물이 훨씬 그 탄수화물 흡수의 효율이나 우리 몸에 저장되고 지방으로 전환되는 율이 적습니다. 우리 몸도 사실상 흡수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조리 과정을 거친 그 탄수화물들을 우리 몸의 흡수가 굉장히 용이하고 쉬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구마 마탕을 하고 싶어. 고구마 마탕과 찐 고구마를 비교해 볼게요. 고구마를 찌는 경우에는 그냥 물에만 끓이면 돼요. 그럼 고구마가 있겠죠? 1차 조리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탕을 만들 때는 일단 고구마를 쪄서 기름을 넣고 꿀에 바른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고구마를 찌는 거에서 1차 과정, 튀기는 거에서 2차 과정, 볶는 데 3차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결합되고 조리되는 과정에 통해서 우리 몸에는 3차 분해 과정을 거쳐야 우리 몸에서 순수하게 흡수가 되기 용이한 거예요.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조금 더 클린한 그런 조리 과정이 적은 양의 탄수화물로 이제 세팅된 조리된 음식을 먹었을 때 지방 전환이 적고 높은 퍼포먼스와 흡수율을 나타낼 수 있는 거랍니다. 근성장이나 뭐 헬스를 하거나 보디빌딩을 하거나 더 나은 몸을 원한다면 한번 본인만의 식단을 구성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안남미를 먹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전분 자체가 굉장히 낮고
흡수가 되게 잘 돼요. 왜냐면은 제가 또 위장이 약하기 때문에 전분이 조금 높은 그런 백미를 먹으면 조금 더디더라고 흡수가. 안남미 외에 이제 또 다른 탄수화물을 먹는 경우는 뭐 편의점에서 햇반 가끔씩 사 먹기도 하고, 그냥 엄마가 그냥 뭐 찹쌀 보내주면 찹쌀밥도 좀 해먹고, 뭐 고구마도 먹고 감자도 먹고 좀 이렇게 다양하게 먹는 편입니다. 다만 조리 과정은 1차 과정을 통해서만 먹는다. 잡곡밥 같은 경우에도 잡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조금 한번 보는 게 좋은데,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고 이게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적은 양을 먹어도 배부름에 용이하다 해서 다이어트에 많이들 쓰이긴 하는데요. 근성장을 위해서는 GI 지수나 이런 것도 사실상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잡곡밥의 경우는 오히려 흡수를 조금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운동 후에도 기존에 올렸던 영상에서 꼭 백미를 먹어라 라고 하는 게 빠른 시간 안에 분해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에 흡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무조건적으로 이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린매스를 한다, 내가 뭐 흔히들 말하는 벌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체중 증가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가장 신경 써야 될 건 운동 강도와 퍼포먼스의 증대, 전반적인 컨디션의 증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임의적으로 우리가 체중을 늘리는 게 벌크업이라면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체중만 늘리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체중이 늘리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이렇게 먹지 않고 햄버거와 피자 먹는 게 훨씬 일주일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체중 증가는 높겠죠. 그렇게 늘린 체중은 순수 근육이 아니고 나중에 다이어트를 했을 때 잃는 게 더 많다는 점. 그냥 내가 벌크업 한다고 해서 막 때려 넣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돼지 되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근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지금 어떤 상태냐면 저희 사무실에 계신 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질문을 막 던지고 있는데, 이게 왜냐면 저는 대본과 그게 없는 뇌피셜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몸을 만드는데 나이가 중요한가? 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면, 당연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 자체가 체내가 산화된다고 표현할 수 있죠. 가장 피크치에서 18세에서 약 한 25세 정도가 이미 남성 호르몬이라든지 혹은 이제 몸의 기능적인 부분들도 제일 높다고 나와져 있는 연구들이 너무 많죠.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고, 아무래도 우리 몸에서 뭐 내장기관이나 그런 세월에 흘러서 산화가 돼서 조금 나이가 먹은 상태라면 조금 영향은 있다. 나이가 먹을수록 좀 둔감해지는 건 있다. 왜냐면은 30세를 기준으로 뭐 연 1%씩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진다고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상 근육과 남성 호르몬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몸을 만들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근육량을 만들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몸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 트레이닝과 이 휴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아무리 세게 운동을 해서 퍼포먼스를 높게 냈다고 하더라도 휴식이 되지 않으면 근육이 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게 우리 몸에서 동화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합쳐지는 합성 과정이 이루어지려면 몸이 굉장히 여유로운 상태에 놓여 있어야 이완을 하지 않고 동화를 하려고 합니다. 살을 빼려고 하면은 우리 몸을 더 힘들게 해서 칼로리 소모를 늘리는 거고, 근육도 마찬가지로 합성을 시키려면 살이 찌는 것처럼 클린한 음식으로 먹어서 그걸 합성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휴식이 진짜 빼놓을 수 없는 과제예요. 근데 저는 이제 평소에 사실상 잠이 모자라긴 한데 주말에는 그래도 조금 많이 몰아서 자는 편이거든요. 한 주말에는 한 6, 7시간 정도 자고 평소에는 한 4시간 정도 자는데, 사실상 이게 보디빌딩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왜냐면 프로 보디빌더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옥시젠짐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만의 생활 패턴이랑 섭취량, 또 운동량에 따라서 휴식을 잘 조율해 주는 게 좋아요. 저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운동에 휴식을 갖냐면, 매일 운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운동하러 갔는데 한 두세 트 해보고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럼 전 집에 가요. 한 3일에서 4일 정도 했는데 내가 몸이 너무 피곤하다, 그럼 그날 운동을 쉬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쉬는 날을 설정해서 뭐 일요일만 내가 쉰다, 아마 그분들은 아마 이런 질문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월, 화, 수까지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을 거야. 펌핑도 잘 되고 일요일날 잘 쉬면서 잘 먹었으니까. 근데 목, 금, 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근육통이 있는데 또 근육통을 얹으려고 하거나 회복이 안 되는데 또 거기다 과부하를 주려고 하니까 그런 퍼포먼스의 증대라든지 어떤 컨디션이 좋음으로 유지할 수 없으실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일요일만 쉬는 날로 이제 선택하지 마시고, 뭐 월화수 정도는 운동을 했으면 목요일 정도 쉬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렇게 해보고 휴식하는 날도 이게 설정을 해서 본인만의 패턴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탄단지가 맞는데 그 비율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사람마다 달라요. 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체중당
kg당 뭐 2g씩 먹어라 혹은 1g씩 먹어라 라는 말들도 있는데, 그것도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먹어야 되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탄수화물입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단백질을 먹어서 그게 이제 분해가 돼서 우리 몸의 혈중 농도에 어느 정도의 아미노산이 있다면 합성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방해를 받거나 모자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은 뭐 질문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 양쪽에서 질문이 날라오지 않는데, 그래서 이거는 왜 담아봤냐면 댓글에 이제 탄수화물을 왜 그렇게 먹냐, 얼마나 먹어야 되냐 라는 말 때문에 바로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제가 담는 과정에서 뭐 놓치는 부분이나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또 아는 선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거친 그 뭐라 그러지? 이 뭐라 그러죠? 고구마를 뭐라 그러죠? 음식들